로저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해적왕이 되는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여야 하고 최후의 땅 라프텔에서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야 합니다. 로저는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는데도 성공하고 최후의 땅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는데도 성공하면서 해적왕의 칭호를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현재는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루피에 의하여 원피스의 정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저는 해적왕의 칭호에 걸맞게 무력도 매우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거프 흰수염과 함께 가장 강한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로저는 대군 영웅 거프와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나 승부를 낼 수 없었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는 흰수염과도 수차례 승부를 겨뤘습니다. 그리고 로저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해적으로 불린 록스티 지백을 거프와 함께 무너뜨리기도 하였으며 에드워드 해전에서 금사자 시키를 쓰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뎅에게도 카무사리를 활용하여 가볍게 승리하며 해적왕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원피스를 획득하고 해적왕이 된 이후 1년 있다가 해군에 자수를 하면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경꾼 한 명이 로저에게 원피스는 어디에 두고 왔냐, 실제로 있긴 하냐 라며 질문을 하였고 로저는 내 모든 것을 그것에 두고 왔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라고 유언을 남기며 원피스와 라프텔의 존재를 전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적들이 로저의 유언을 듣고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해적이 되었으며 해적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대해적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저가 공개 처형당한 뒤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처형합니다. 갓난아이와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의 아이를 임신한 포트거스 디 루즈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루즈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없었기에 극한의 다이어트를 통하여 해군들의 눈을 속였으며 거프와 다단의 도움을 받아 에이스를 출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즈는 에이스를 낳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합니다. 로저와 거프는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온 사이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고 당대 최강의 해적이었던 록스를 잡아낸 적이 있었기에 둘의 유대관계는 매우 깊었습니다. 로저는 거프와의 싸움을 겪으며 거프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자신이 처형당하기 이전에 거프에게 자신의 아들인 에이스를 맡겼고 거프도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사망한 뒤 거프는 에이스를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으로 로저가 가장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로저의 첫 동료이기도 하며 로저 해적단에서 로저 다음으로 무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로저는 레일리와 시골 마을에서 처음 만났으며 레일리에게 자신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자고 말하며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루피와 조로의 첫 만남과 매우 흡사하며 루피의 첫 동료도 조로이기에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미래의 루피가 로저가 되고 조로가 레일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로저와 비슷한 무력을 지닌 캐릭터는 거프와 흰수염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프는 해군이었기에 로저의 라이벌로는 많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가장 큰 라이벌은 흰수염이었습니다. 로저와 흰수염은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나 결판나지 않았고 서로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로저와 흰수염은 친구가 되었으며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로저가 흰수염 해적단에서 오뎅을 빌려가서 해적왕이 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흰수염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해적이며 유쾌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팀에게만 한정되며 자신과 적대되는 세력에게는 매우 잔혹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자신의 동료를 험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나라의 군대를 멸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수하드는 로저를 매우 신뢰하며 따르지만 세간에서는 로저의 잔혹함 때문에 로저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스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며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벼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이러한 성격은 아버지인 로저에게 물려받았다고 추측되는데요. 로저 역시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시키보다 10세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꾸 없이 시키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에이스는 약하고 로저는 매우 강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사랑은 싹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고 원피스를 획득하면서 해적왕이 되었던 시점에 포트거스티 루즈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결국 에이스를 임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로저와 루즈 모두 사망하면서 에이스는 부모가 둘 다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로저를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적왕이었던 아버지의 강함을 존경하는 모습도 보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로저는 폐왕색 패기, 견문색 패기, 무장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추측되기에 패기를 다루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로저는 흰수염과의 대결에서 폐왕색의 충돌을 보여준 적도 있으며 그때 보여준 폐왕색 충돌은 세계관 최강자들의 충돌이었기에 과거 회상으로 잠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현상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해적도 범접하지 못하였으며 흰수염이 50억 4,600만 베리로 추격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따라잡지는 못하였습니다. 로저는 이스트블루 출신이며 루피도 이스트블루 출신이기에 이스트블루에서 해적왕이 2명이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로저는 로그타운에서 태어났고 로그타운에서 사망하였으며 로저가 출범한 이후 로그타운은 위대한 항로의 입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해적 생활을 하면서 밀짚 모자를 착용하고 생활하였으며 죽기 직전에 샹크스에게 밀짚 모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넘겨주었고 현재는 밀짚 모자가 루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추후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면 루피가 착용한 밀짚 모자는 1, 2대 해적왕이 공통으로 착용한 모자가 됩니다. 로저는 흰수염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본명이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고 밝혔고 흰수염이 왜 골드로저라고 불렀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세계정부에서 자신의 본명을 감추기 위해서 날조를 했다고 말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의 이름에 들어가는 D라는 이름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D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세계를 뒤바꿀 만한 대업을 이루거나 세계의 운명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더글라스 블릿은 로저에게 도전하였고 로저는 손쉽게 블릿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블릿은 로저 해적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로저에게 언젠가 너를 꺾고 최강의 자리에 오르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적왕이 된 이후 불치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졌고 블릿은 극강의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더 기른 뒤 로저에게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릿은 또 로저에게 패배하였고 블릿은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가 처형당하자 블릿은 평생 로저를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흑화하기 시작하며 폭주해버립니다. 로저는 원피스에서 처음으로 나레이션을 통해 소개된 캐릭터입니다. 이때 나레이션에서는 해적왕 골드로저와 원피스를 소개합니다. 富、名声、力、この世の全てを手に入れた男、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彼の死に際に放った一言は人々を海へ駆り立てた。俺の財宝か。欲しければくれてやる。探せ。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グランドラインを目指し夢を追い続ける。거프는 해군들의 영웅이라고 불리며 현재 해군의 장성 대부분이 거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프는 대해적시대 이전부터 해군에서 활동하던 인물이며 해적왕 골드로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금사자 시키 등 전설적인 해적들과 대적할 수 있는 해군의 거의 유일한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해적왕 골드로저를 몇 차례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였으며 로저와 힘을 합쳐 갓벨리에서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린 록스를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프는 인품도 매우 뛰어나며 진급에 대한 욕심도 없기에 모든 해군들의 우상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거프는 해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로저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거프를 제외하면 센고쿠, 콩, 제파 등이 로저와 상대할 수는 있었겠지만 거프처럼 완벽하게 로저를 마킹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저도 나를 잡으려면 거프나 센고쿠는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를 제외하면 해군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와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거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로저는 처형당하기 직전 거프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고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이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거프는 해군이었기에 거절하려 했으나 차마 죄 없는 아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기에 마지못해 로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줍니다.
로저는 처형당하기 직전 거프에게 에이스를 맡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인신상태인 포트커스 디 루즈를 만나게 되었고 에이스를 출산할 때까지 루즈를 곁에서 지켜주며 해군의 추적을 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는 에이스를 무사하게 출산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에이스를 낳자마자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다담과 함께 에이스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웠고 에이스와 루피를 같이 육아하며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에이스가 아버지인 로저처럼 해적이 되어버리면 세계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에 해군이 되라고 말하였지만 에이스는 결국 해적이 되었고 해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또한 로저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공개되며 에이스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마린포드에서 에이스와 재회한 거프는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거냐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거프는 인품이 훌륭하고 무력도 강한 캐릭터이기에 본인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에서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실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드래곤이며 자신의 친손자는 미래의 해적왕이며 자신의 양손자는 흰수염 해적단의 2번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거프의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자식 농사라고 많이 꼽습니다. 하지만 거프가 드래곤을 육아하는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루피와 에이스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해군으로 양성시키려 하였으나 루피는 샹크스를 만나면서 에이스는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해적이 되었기에 거프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저 이전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해적은 록스티 지백이었습니다. 록스는 자신의 무력도 로저와 맞먹을 정도로 강했을 것이며 자신의 휘하에 흰수염, 시키, 카이도우, 빅맘, 존직, 은도끼 등 걸출한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은 그 당시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리우며 드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고 가벨리에서 록스 해적단과 맞붙게 되었고 록스 해적단을 붕괴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정부 측에선 로저가 해적이었기에 로저가 참전한 기록은 말살시켰고 거프를 주축으로 한 해군이 록스 해적단을 무너뜨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거프는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프는 루피의 친할아버지로 어린 시절부터 루피를 키워줬던 인물입니다. 루피는 거프를 할배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비록 해군과 해적이 되어 적이 되기나 하였지만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초반에는 거프가 루피를 포함한 밀짚모자 해적단을 잡아넣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손자에게 맛보기로 포탄만 몇 개 던져주고 놓아주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 만났을 때는 거프는 차마 주먹을 휘두를 수 없었고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러 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의 손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보기도 하였는데요. 키자루와 아오키지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루피가 거프의 손자라는 이유로 루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빅맘과 카이도우도 루피가 거프의 손자인 것을 알게 된 이후 루피를 쓰러뜨리긴 하였으나 루피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거프는 매우 유쾌하고 호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적인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프는 첫 등장부터 문을 여는 것보다는 부수고 들어오는 게 편하다고 말하며 문을 발로 차서 부숴버리며 첫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부하가 거프에게 고치라고 할 거면 왜 부숩니까? 중장님도 와서 고치는 거 좀 더 드세요 라고 말하자 거프는 그렇네? 라고 말하며 목과 망치를 들고 와서 문을 고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거프에게 따진 병사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소위 미만인데 중장인 거프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보아 거프는 평소에도 권위의식 같은 건 전혀 없는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진지해지며 무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거프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정부에게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천룡인들과 오로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중장이 된 이후로는 승진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대장의 임무 중 하나인 천룡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프는 중장 정도만 되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진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는 전부 다 센고쿠에게 돌려서 센고쿠를 단기간에 원수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센고쿠와 거프는 해군 동기입니다. 또한 센고쿠가 원수가 되는데 거프의 도움이 컸기에 센고쿠는 원수 시절에도 거프에게는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또한 거프와 센고쿠는 가장 강했던 해군이었기에 마린포드에 침략해온 시키를 힘을 합쳐 잡은 적도 있으며 로저와 흰수염 등 강자들과 싸울 때도 힘을 합쳐 싸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프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이며 로저 흰수염과 견줄 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사왕이나 3대장보다도 확실히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무력이 약하여 폐왕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드래곤, 자신의 손자인 루피도 폐왕색이 있기에 핏줄에 관한 문제로 폐왕색이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폐왕색을 가지려면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야망이 큰 인물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거푸는 중장에서 진급을 멈춘 점과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없기에 폐왕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푸는 폐왕색 패기를 발현시키지 못하며 폐왕색의 각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도 먹지 않은 비능력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푸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만으로 세계관 최정상급 강자가 되었고 패배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로저, 흰수염, 록스, 빅맘, 카이도우, 시키 등 거의 모든 강자와 싸웠기에 약자만 골라서 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이러한 거푸를 보고 만약 거푸가 폐왕색을 쓰고 열매까지 먹었으면 너무 벨붕이라서 작가님이 밸런스 조절한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거푸는 샹크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거푸는 루피를 어린 시절부터 해군으로 키우려 하였으며 루피에게 훈련을 시킨 이유도 강인한 해병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샹크스를 만난 뒤 해적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고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푸는 자신의 손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샹크스를 원망하고 있으며 샹크스를 싫어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죽여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이고 싶을 만큼 열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흰수염의 본명은 에드워드 뉴게이트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은 물론이고 독자들도 대부분 흰수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수염이 흰수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성기 시절부터 자라난 긴 흰수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흰수염이 이끄는 해적단의 이름이 흰수염 해적단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뉴게이트라는 이름보다는 흰수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흰수염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없었기에 가족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온 뒤부터 가족을 만들려 했으며 젊은 시절에도 재물이나 보물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뒤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했으며 자신은 선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스쿼드가 아카인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신을 찌르자 바보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며 다독이는 모습은 큰 감동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에이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티치를 쫓아가다가 해군에 붙잡히자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에이스를 구하려는 모습은 실제 아버지들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첫 등장부터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소개되었으며 해적왕 골드로저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최강의 사나이입니다.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에는 원피스 세계관 역사 중 가장 강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나이가 들고 병든 이후에도 사왕 중에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으며 해군 대장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흰수염과 골드로저는 젊은 시절부터 경쟁하던 경쟁자임에 동시에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골드로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의 오뎅을 빌려가기도 하였으며 흰수염과 수차례 승부를 겨뤘으나 우위를 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로저는 죽기 직전에 흰수염에게 최후의 땅 라프텔에 가는 법을 알려주려 했으나 흰수염의 재물에 관심이 없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드로저의 친아들인 에이스를 흰수염에 오랜 시간 길러주기도 합니다. 에이스는 자신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던 흰수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배와 격돌하게 되고 간신히 승리한 뒤 흰수염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에이스는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의 재능을 높이 사서 흰수염 해적단에 스카우트합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가입한 뒤 초반에는 흰수염을 암살 시도하고 겉돌았으나 마르코와 상담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에 녹아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유난히 아껴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자리까지 맡겼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티치는 사치를 살해하고 도주하고 에이스는 동료를 살해한 티치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티치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티치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골드로저의 친아들임이 밝혀졌고 해군은 에이스를 공개 처형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함대와 산하해적단을 이끌고 해군 본부에 쳐들어가고 정상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상결전이 시작된 뒤 흰수염과 아카이누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아카이누는 수차례 격돌하였고 승부를 명확하게 가르지는 못합니다. 흰수염은 아카이누에 의하여 2번의 치명타를 입었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에 의하여 전투에서 리타이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카이누가 스쿼드와 흰수염을 이간질하여 스쿼드를 이용하여 흰수염에게 큰 데미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과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처음 만납니다. 두 캐릭터 모두 에이스 구출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자마자 아군이 되었고 흰수염은 루피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줍니다. 또한 루피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랬으며 에이스가 사망한 뒤에는 에이스의 동생만큼은 살리라고 명령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퇴로를 확보합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3대장, 칠무에, 해군 등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마지막에는 검은수염 해적단이 막타를 치면서 결국 사망합니다.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입은 데미지는 검은 267자국, 맞은 총탄 152발, 맞은 폭탄 56발, 아카이누의 명구 2방, 티치의 공격 수십 방, 키자루와 아오키지의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흰수염은 이러한 공격을 맞는 동안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서 등에는 상처가 전혀 없는 멋있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 이후에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으며 마음만 먹었다면 로저보다 먼저 원피스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가족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원피스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새로운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상결전에서 사망하기 직전에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라고 유언을 하며 전세계에 원피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며 수많은 해적들이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흰수염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는 헐크 호건으로 흰수염의 상징인 흰수염이 매우 닮았습니다. 또한 헐크 호건도 흰수염과 마찬가지로 자신감 넘치는 성격과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으며 전직 프로 레슬러이기에 무력도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헐크 호건은 현실판 흰수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 견문색 패기, 무장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저와 폐왕색의 충돌을 보여준 적이 있으며 샹크스와 한압을 주고받을 때도 폐왕색을 사용하였다고 추측됩니다. 다만 정상결전에서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패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그때는 패기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없었기에 정상결정에서는 패기를 다루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흰수염이 가장 신뢰하는 캐릭터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에 가장 먼저 합류한 캐릭터이며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흰수염은 사망하기 직전에 루피를 지키면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흰수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퇴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싸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르코가 루피를 아카인으로부터 지켜주고 판단력이 흐려진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을 퇴각시키는 데 성공하며 부선장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티치는 젊은 시절부터 흰수염을 동경하였으며 흰수염을 따라하기 위하여 자신의 해적단 이름도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은 흰수염을 동경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야망실현이 우선이었기에 어둠 열매를 획득하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에 수십 년간 위장 장립했으며 에이스를 해군 본부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막바지에 등장하여 흰수염을 죽이고 흰수염의 능력을 뺏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사망하기 직전에 검은수염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네가 아니다 티치 라고 말하며 검은수염이 해적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흔들흔들 열매로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를 이용하여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선보입니다. 손짓 한 번에 해일을 일으키거나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해군 대장들을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정상결전 때는 전력도 아니었으며 전성기도 아니었기에 전성기 흰수염이 전력으로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흰수염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이며 무력으로 정점을 찍은 캐릭터이기에 대부분의 캐릭터들에게 애송이, 꼬맹이라고 부르며 무시합니다. 심지어 사왕과 해군 대장도 애송이 취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흰수염 멋있긴 한데 꼰대네, 흰수염 같은 인물도 늙으면 꼰대가 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